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가려워서 긁게 되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 특정 부위에 생기는 가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현명합니다.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들이 점점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먹물이 만져지지도 않지만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듯 알려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패턴들입니다. 림프종, 췌장암, 그리고 유방암이나 피부암 같은 심각한 질병들이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몇 달 앞서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김씨 할머니, 박씨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처음엔 그저 나이든 피부 때문이겠거니 생각하셨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조용한 신호들을 일찍 알아챌수록 치료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종아리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바로 종아리 부위, 그러니까 정강이와 장단지 쪽에 생기는 지속적인 가려움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다리가 가려워서 긁는데 발진도 없고 피부가 특별히 건조한 것도 아니고 새로 바꾼 비누나 로션 때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렵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특별한 가려움이 혈액암, 특히 림프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려움이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일반적인 건조한 피부에 바를 때처럼 시원해지지 않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호지킨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우리 몸의 림프계통에서 시작됩니다. 림프계통이라는 게 우리 몸의 방어와 배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암세포가 늘어나면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들이 하체 쪽 신경을 자극해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타는 듯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에서부터 간지러운 이상한 느낌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 75세인데요. 6개월 동안 정강이 앞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우셨대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습진이나 세제 때문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이상하고 더 자세히 검사해보니 가슴 쪽 림프절이 부어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제서야 진단이 명확해진 거죠. 할아버지 말씀이 가려움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드문 게 아니에요. 물론 다리가 가렵다고 다 암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발진도 없고 새로운 비누를 쓴 것도 아니고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닌데 몇 주째 계속 그렇다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체중이 줄었다면 더욱 그렇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인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점점 조용해지거든요. 통증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만져지는 멍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은 여전히 반응해요.
그래서 가려움, 특히 깊숙하고 불안하고 끈질긴 가려움이 그 반응의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매일 밤 다리를 긁고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어서 왜 아무것도 듣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계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시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런 패턴에 대해 말씀드려보세요. 때로는 우리 몸이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속삭이듯 알려주거든요.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어깨뼈 사이나 등 위쪽의 가려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등 위쪽, 특히 어깨뼈 사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가려움입니다. 이런 가려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등이 가려워서 아이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아니면 옷 라벨이 닿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서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특히 피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의 가려움은 췌장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배가 아프거나 소화 문제가 생기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췌장이라는 속 깊은 장기가 어떻게 등 위쪽 가려움과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죠?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췌장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담즙이 간에서 장으로 흘러가는 작은 관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담즙 성분들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 과도한 담즙염들이 신경 끝부분을 자극하게 돼요. 특히 등 부위에는 감각신경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자극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70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등 위쪽에 귀신 가려움이라고 부르시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매일 밤 잠을 깨서 긁으시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대요. 로션도 등 긁게도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바꿔보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관계없는 피로감 때문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의 작은 종양이 담관을 누르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무서운 건 그 가려움이 유일한 진짜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았고 피부가 노래지지도 않았고 그냥 떨쳐낼 수 없는 깊은 성가신 느낌만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특정 부위가 중요한 이유예요. 일반적인 등 가려움은 건조함이나 압박, 마찰 등 생길 수 있어거든요. 하지만 가려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끈질기게 계속되고 피부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특히 소변이 진해지거나 변이 연해지거나 피로감이 함께 있다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깊은 신호일 수 있어요. 등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전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미묘한 증상들을 쉽게 무시하게 되죠. 너무 드라마틱하게 들리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해요. 같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낸다면 작은 가려움이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비듬이나 각질 없는 두피 가려움. 세 번째 신호는 두피 가려움인데 큰 문제로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조한 공기나 나이 든 피부, 아니면 샴푸가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가려움이 지속되는데 비듬도 없고 빨갛게 되지도 않고 각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면 때로는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나 두피에 영향을 주는 피부암 말이에요. 이런 가려움이 다른 점은 단순한 건조함보다는 따끈거리거나 뭔가 기어다니는 듯한 또는 타는 듯한 느낌에 같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비듬 샴푸나 두피 오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아요.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이런 감각이 비정상적인 면역 활동에 의한 신경 자극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혈액 속에서 백혈병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할 때 몸이 염증을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거죠. 대전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 73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만 되면 두피가 가려우셨다고 해요. 헤어 제품도 바꿔보시고 모자 때문인가 싶어서 모자도 안 쓰셨는데 여전히 가려우셨거든요. 샴푸도 바꿔보시고 모자 없이 지내셨는데도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관계없는 피로감 때문에 종합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거예요. 골수 검사를 해보니 초기 단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확인됐어요. 두피가 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부위에서 할아버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어느 정도 건조함이나 피부 민감성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피 가려움 같은 게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느껴져서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암과 관련된 가려움이 다른 점은 얼마나 완고한지예요. 어떤 크림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제품도 진정시키지 못해요. 계속 남아있고 성가시고 표면적인 문제와는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백혈병만이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두피에 생기는 피부암도 특히 머리카락이 얇아진 부위에서는 작은 가려움 반점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건조한 피부나 작은 혹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같은 곳에서 계속 가렵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피부과 의사가 봐야 해요. 두피는 스스로 검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배우자나 간병인 또는 미용사에게 그 부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몇 주째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이 있고 시도해본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면 그게 더 깊이 살펴볼 신호예요. 특히 평소보다 더 피곤하시거나 멍이 더 쉽게 들거나 그냥 뭔가 설명할 수 없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 더욱 그래요. 작은 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작고 완고한 것들이 가장 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네 번째 신호, 가슴이나 유방 부위의 국소적 가려움. 네 번째 신호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놓치기 쉬운 부위인데 바로 가슴이나 유방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이에요. 특히 유두 주변이나 유방 바로 아래쪽 말이에요. 이런 부위가 가려우면 쉽게 땀 때문이라거나 옷이 꽉 끼어서 그렇다거나 나이 들어서 피부가 얇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특정 부위는 가려움이 훨씬 심각한 것을 알려주는 가장 놓치기 쉬운 곳 중 하나예요. 염증성 유방암이나 가슴뼈 근처의 다른 종양들 말이에요. 이 신호가 독특한 점은 멍울이 생기기 전에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부가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자극받거나 팽팽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텍스처가 변해서 약간 거칠거나 평소보다 두껍거나 붉은 기가 돌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자주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깊고 지속적인 가려움만 있어요. 아무리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안양에 사시는 정씨 할머니 69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오른쪽 유방 주변에 이상한 가려운 느낌을 느끼셨어요. 브래지어를 바꿔보시고 세제도 바꿨고 심지어 한동안 브래지어 없이도 지내봤는데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곳이 가려웠거든요. 결국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약간의 피부 함몰을 발견하고 정밀 검사를 지시했어요. 발견된 건 작지만 공격적인 종양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둥근 멍울 없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염증성 유방암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예요. 항상 규칙을 따르지 않거든요. 피부 발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빠르게 퍼질 수도 있고 가장 초기 증상이 통증이 아니라 자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지 않고 보습제로도 완화되지 않고 매일 같은 곳에 집중되는 가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유방이나 가슴 부위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남성분들에게는 이게 더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남성 유방암은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찾아야 할 신호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종 발견되지 않아요. 유두 근처의 가려운 반점이나 작은 피부 두꺼워짐 또는 가슴 근육 아래의 지속적인 불편함이 드라마틱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 70대, 80대 남성에게는 더 자세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이런 종류의 가려움이 항상 유방 자체의 암 때문만은 아니에요. 겨드랑이 아래나 쇄골 바로 아래의 림프절이 커져서 생길 수도 있어서 림프종이나 다른 근처 악성 종양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움과 함께 부종이나 따뜻함 또는 그 부위에서 막연한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멋진 기계들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으로 시작되고 경청으로 시작되고 자리를 잡지 않는 조용한 패턴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호를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혹시 이 영상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런 통찰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고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신호,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5번째 마지막 신호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자주 무시되는 부위인데 바로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이에요. 이보다 더 불편하고 더 자주 무시되는 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색한 주제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꺼내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가려움이 위생이나 감염, 자극 같은 명백한 이유 없이 만성적이 될 때는 훨씬 더 심각한 것에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암, 외음부암 또는 음경암의 조용한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가려움이 위험한 이유는 종종 사소한 것으로 위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건조한 피부이거나 화장지에 대한 반응이거나 걸을 때 생기는 약간의 마찰이거나 심지어 실금 패드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고 보습해도 계속 돌아오고 표면적인 것보다 더 날카롭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최 씨 할아버지, 76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거의 1년 동안 치질 자극이라고 생각하신 걸 다루고 계셨어요. 크림도 쓰시고 식단도 바꾸시고 심지어 냉찜질도 해보셨는데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대장직장 전문의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항문관 벽에 작은 병변을 발견했어요. 초기 단계 종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뭔가 그냥 옳지 않다는 직감을 따르지 않으셨다면 계속 조용히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외음부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60세 이후에 더 흔해져요. 그리고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바깥 생식기 부위나 그 근처에 재발하는 가려움이에요. 머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피부가 더 거칠어지거나 약간 변색되거나 평소보다 얇아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이걸 호르몬 때문이거나 폐경 후 건조함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때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가려움이 끈질기고 밤에 악화되고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이 부분은 신경 말단이 가득해요. 매우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변화를 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종종 신호로 보내요. 피부세포의 변화든 신경염증이든 근처 림프절의 부종이든 이 부위의 만성 가려움, 특히 한쪽에만 있거나 작은 한 지점에 집중된 경우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해요. 당황스럽다고 느끼거나 과민 반응이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침묵이 호기심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기 발견으로 더 나은 결과로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한번 봐드리게 하세요. 암 같은 심각한 것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종종 작은 것, 미묘한 것을 알아차리고 무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간단한 진실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 몸은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통증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로감을 통해 말하기도 하지만 종종 너무 작고 너무 미묘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으로 시작해요. 바로 같은 곳에 계속 돌아오는 지속적인 가려움 같은 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부위, 종아리, 등, 위쪽, 두피, 가슴, 그리고 생식기 부위는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곳들이 아니에요. 림프종이나 췌장암을 포함한 심각한 내부 문제들이 종종 첫 번째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신호들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일찍 발견하는 것과 조용히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감이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드리고 작은 증상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신호들 중에서 익숙한 게 있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답을 들을 자격이 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거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와 그걸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에게는 중요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저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